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북한 노동당 제8차 대회가 8일 동안의 대장정을 마치고 어제 폐막을 했다고 노동신문이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8일 동안의 오랜 기간 당 8차 대회를 김정은이 직접 주관하고 지도하에서 열리고 폐막되었지만 알맹이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번 8차 대회에서 자랑한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핵무력 강화,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핵무기를 다탄두까지 만들 수 있고 또 핵잠수함까지 만들 수 있다는 그 위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국방력을 더욱 강화시켰다는 것, 그리고 조국 통일 위협을 국방력이 강화된 기초하에서 군사력을 더욱 강화하여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달성하겠다는 것이 주된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방력과 군사력, 이것을 강화시키는데 초점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지도하에 진행된 이 8차 당대 전 기간에 있었던 그 의정들과 안건들을 살펴보면 속빈 깡통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경제는 이미 폭망했고 김정은도 엄청 미달했다는 말로 자기들의 경제 실패를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8차 당대가 왜 저렇게 오랜 기간 동안 열렸을까요? 5년 동안 있었던, 즉 7차 당대에서 발표했던 정책 목표들, 경제 목표들을 하나도 달성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8일간이나 걸렸고 당대의 보고, 사업총화 보고만 3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김정은이 오전부터 오후까지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의 사업 보고서를 하고는 아마 회의 장소를 떠났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보고 총화가 짧지만 오랜 3일간에 걸쳐서 김정은이 했던 것입니다.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번에 사업총화 보고서에는 인민경제 부문은 폭망했기 때문에 손가락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짧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단지 국방력, 즉 군사력 강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장황하게 이 군사력 부문에만 하루 동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것도 핵 보유국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로 바로 핵무기를 철폐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도 전 세계에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핵무력을 더욱 강화해서 조국 통일 위협에 초석을 놓겠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조국 통일, 북한이 말하는 조국 통일은 한국을 무력으로 침공하여 조카 통일을 하겠다는 것 외에 다름이 아닙니다. 그것을 스스로 당 규약을 개정하면서 국방력 강화를 당 규약에 명시했고 조국 통일 위협도 그와 함께 명시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5년 기간, 즉 북한이 제시한 5개년 계획 안에 조국 통일 위협도 들어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즉 5년 내에 조국을 통일하겠다는, 즉 자기식으로 북한 체제로 조국을 통일하겠다는 김정은의 확고한 결심을 보여준 것 외에 다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어느 때도 찾아볼 수 없었던 당중앙위원회 인사 문제, 조직 문제를 상세하게 이번에는 공개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김정은의 위치를 더욱 강화하고 1인 독재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영원한 총비서 김일성, 김정일, 선대 지도자들을 영원한 총비서로 받들겠다고 했기 때문에 김정은은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가졌던 총비서 대신 제1비서라는 직함을 가졌고 7차 당대회 때는 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직함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바로 당 총비서, 즉 선대 수령이었던 김일성과 김정일과 동등한 위치에 자기를 올려세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1인 독재 체제로서 김일성과 김정일과 동등하게 가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4개의 안건 중에서 이번 8차 당대회가 오랫동안 진행된 것은 바로 김정은의 위상을 회복하고 당의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당 규약을 개정하고 당 대표자와 방청객들이 무려 7천여 명이나 참여했다는 것은 그만큼 김정은의 위상을 강화하고 김정은주의에 결속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김여정과 현송월입니다. 최선희는 하노이 회담 이후에 살아난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해야 합니다. 한때 김여정, 현송월, 최선희가 정면으로 나서고 심지어 최선희는 외무성 제1부상으로서 하노이 회담 때 그 실패한 이후에도, 결렬될 이후에도 김정은의 입이라고 할 만큼 김영철과 당 통전부 사람들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오히려 최선희가 모든 발표를 했던 것, 김정은의 심기라든가 불편한 심기나 그리고 이번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것도 모두 최선희의 입을 통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많은 국제사회 언론들이
바로 최선희를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외무성이 주도했던 하노이 회담은 이시용과 이용호의 수총으로 일단락됐고 최선희는 그나마 거기서 간신히 살아난 것도 다행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번에 최선희는 당정위원회에서 후보위원으로 하락했지만 그래도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천만다행이라고 아마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송월이 상당히 비약적으로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당정인의 부장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당정인의 위원 명단, 즉 그 발표 명단에서 당정인의 부장보다 위에 호명됐다는 것입니다. 당정인의 부장 명단에는 김세복이라는 당정위원회 부장이 있는데 이 당정위원회 김세복 부장보다 오히려 몇 단계 앞에 현성원이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당정인의 위원이 138명이 거론되었지만 현성월은 31번째 이름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이 당정인의 위원이라는 것은 바로 북한의 장관, 차관도 없습니다. 당정위원회 부장들, 당정위원회 부부장들, 그리고 내각 상들과 부상들도 여기는 별로 끼우지 못합니다. 상당한 북한의 최고 이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 138명의 김정은도 마찬가지로 당정위원회 위원입니다. 쟁쟁한 당정위원 위원들 중에서도 바로 31번째 현성월이 이름을 올렸다는 것은 그 위상 소열이 31번째까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인민군 대자로 설치고 다니던 현성월이 비약적으로 고속 승진한 것은 바로 김정은의 아들을 낳은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현성월을 거론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성월은 고속 승진했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당정위원회 부장보다도 위에 호명됐는데도 불구하고 김여정은 당정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자리마저도 지키지 못하고 당정위원회 위원으로 밀려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당 제1부부장 자리도 내놓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김여정 당 부부장 담화문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여러분들께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김여정이 이렇게 추락했을까요? 김여정이 설치고 김여정이 정치 전면에 나서면 나설수록 입지가 좁아졌던 사람이 바로 김정은입니다. 특히 김정은의 건강 악화설이 김여정으로 말미암아 계속 불거졌던 것입니다. 우리 국정원이 발표했듯이 김정은의 건강은 그렇게 심하지 않지만 앞으로 국가 전반의 사업을 주도적으로 통치할 사람은 바로 김여정이고 당정의 정치국 위원 아니면 상무위원으로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예측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전의 후보위원 자리도 지키지 못하고 당 제1부부장 자리도 지키지 못하고 처참하게 추락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김정은에게 도전하게 된다면 자기 동생일지라도 가차없이 쳐낼 수 있다는 것을 전 북한 국민들에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한때 김여정은 김정은보다 더 똑똑하다고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오히려 김정은보다 김여정이가 낫다는 여론이 북한에 형성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 자기 친여동생이 아니었다면 아마 남자 형제였다면 살아남기가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만큼 김정은은 위기의식을 느껴서가 아니라 자기 권위에 치명적인 손상이 됐기 때문에 자기 동생이지만 언제든지 내칠 수 있다는 걸 전 당원들과 전체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김여정은 명실상부하게 김정은의 동생입니다. 그가 당 부부장이 됐던 당정위원회 위원이 됐던 김여정의 위상은 결국 서열이나 직책으로 규정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정치에서 사라지기 전까지는 여전히 김여정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김정은의 동생으로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김정은의 동생이고 아무리 김정은의 여동생으로서 권력이 강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김여정에게는 이번 인사 문제는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수치스러운 인사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빠인 김정은에게 무자비하게 짓밟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최고위층들은 당정위원회 정치국 위원회에서 후보위원에서 종위원으로 왔다 갔다 하지만 그때마다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됩니다. 이런 인사이동이 잦은 것은 바로 1인 독재 정치를 하고 있는 김정은이 자기 마음대로 별을 4개 줬다, 3개 줬다, 2개 줬다, 5개 줬다 마음대로 떼고 낮추고 하는 데 따라서 올라가면 위상이 높아지지만 내려가게 되면 김정은의 신임을 잊어버리는 것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당전의 정치국 위원으로 있다 후보인으로 강동되게 된다면 그 주위에 있는 간부들이
모두 그를 경계한다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다는 뜻입니다. 김여정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비록 김정은의 여동생이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최고위 간부들 속에서는 자칫 김여정과 섞이다가는 김여정은 다치지 않을지 몰라도 자신들이 다칠 수 있다고, 숙청되거나 총살될 수도 있다는 그런 위협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김여정의 행보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당 제1부부장에서 부부장으로, 그리고 정치구 후보위원회에서 당장의 위원으로 추락되자마자 대남 성명 담화문을 발표했을까요? 그것도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또다시 쏟아내면서 담화문을 발표한 그 저희가 무엇일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내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명도TV 자주선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저를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시청자 팬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